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1회차 K리그 5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컵대가 없는 K리그이고요. 너무 정배처럼 보이는 경기들이 좀 쉬운 경기들이 많은 회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변을 잘 잡는 게 중요해 보이고, 이런 쉬워 보이는 회차에서 이변이 안 뜰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변을 어떤 경기에서 잡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초안은 좀 경기력 위주로 접근을 했는데 최종픽의 배당까지 확인하고 나서 최대한 이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번 경기입니다. 1위 울산 대 12 수원의 경기고요. 울산은 부산에게 2대1 승리, 수원은 대구에게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울산 쪽 승리 쪽에 87.5%고요. 울산은 지금 5승으로 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승 2패, 2무 2패를 하고 있고, 지금 원정 결과가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원정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수원의 승리는 없다라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 1승 2무 2패가 아니라 최근 5경기가 1승 2무 2패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주니우가 교체로 들어와서 결승골을 넣었고요. 비온 존슨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신준호 선수는 결장을 했고, 일단 비온 존슨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좋았습니다. 홍철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수비적으로는 이동준 선수에게 고전을 하긴 했지만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은 전반전에 한 명이 퇴장당한 대구에게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에드가에게 실점을 하면서 한 명이 퇴장당한 그런 대구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복귀 영상 때도 말씀드렸던 헨리의 미끄러지는 그런 장면 실수도 아쉬웠긴 하지만 근처에 있던 민상기 선수의 그 산책하는 모습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지금의 수원이라면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울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울산이 압박에 고전을 하는 모습, 또 중앙 공간이나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만 울산의 불투이스와 정승현을 뚫어낼 만한 수원의 공격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이 현재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은 또는 노려야 되는 부분은 한 명이 퇴장당한 대구에게도 홈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 베스트 멤버의 울산 상대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서 김태환 선수의 성질을 조금 건드려서 김태환 선수가 조금 다혈질이기 때문에 퇴장을 시킨 뒤에 세트피스나 뜬금 중거리가 터져서 무승부를 기대하는 방법밖에는 조금 없어 보이는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공은 둥글고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부산에게 고전을 했었던 그런 울산의 모습들이 있었던 점과 수원이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경기에서 의외로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서 좀 이 경기가 울산 쪽으로 너무 몰리거나 해외 배당에서 울산 배당이 조금 높다거나 하면 최종 픽에 조금 이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보더라도 무승부일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분석이 의미 없는 경기로 보여서 울산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경기입니다. 5위 포항 대 8위 광주의 경기고요. 포항은 전북에게 2대1 패배, 광주는 인천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포항 쪽에 76.6%로 많이 몰렸고요. 포항은 팔라시오스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홈에서의 전적이 원정보다 좋지는 못하지만 유관 중이라는 점에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승 2무 1패로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광주는 직원 부정수령 이 있는 것 같아요. 초과 근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있어 보이고요. 1승 1무 3패로 원정에서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팔라시오스의 퇴장 자체가 아쉽긴 했지만 성민규와 일류첸코 등 퇴장 당하기 전에도 잘했었던 포항이었고요. 퇴장 당한 후에도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북 상대로 굉장히 잘 했습니다. 측면에서의 플레이, 역습 또는 중거리나 세트피스, 이강혁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정력은 조금 아쉬웠던 그런 포항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주는 윌리안 펠리페의 엄원상을 활용한 이런 전방에서의 공격진을 활용한 역습 세트피스가 여전히 좋았고요. 김창수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모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킥력이 좋은 이뜸 선수가 교체 투입이긴 했지만 복귀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광주에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인천 상대로 전반전에도 좋은 장면들이 있었던 그런 광주였었는데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고요. 오랜만에 승리한 광주, 그리고 오랜만에 패배한 포항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라시오스 퇴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쉽긴 하지만 좌우측에서의 송민규 그리고 이강혁이 잘해주고 있고 팔라시오스 자리는 팔로세비치가 선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력적인 부분도 주중에 FA컵을 계속 치르면서 조금 지쳐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일주일을 쉬고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항이 측면 공간이나 중앙 공간에 대한 불안함, 현실적으로는 측면에 지금 뭐 김상원이나 뭐 권한규 선수가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좀 불안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광주의 윌리안이나 엄원상 펠리페 이런 공격진에 역습에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역습에 당하는 상황들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려면 광주의 수비가 포항의 공격을 막아냈을 때의 상황인데 현재의 광주의 수비진을 봤었을 때는 측면에 대한 불안함도 있지만 인천 상대로도 아길라르에게 두 번의 중앙에서의 오픈 찬스를 줬었던 슈팅을 허용했던 장면들을 봤을 때 포항이 또 중거리 좋죠. 그리고 팔로세비치가 그 공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팔로세비치를 자유롭게 둔다면 침투 패스에 당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이 단통 승 쪽으로 보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미들진에서 저는 중원에서의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진은 굉장히 좋고 수비적으로도 조금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군분투하면서 잘 막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원에서의 조금 아쉬움은 힘싸움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좀 아쉬운 그런 광주의 중원이고 그런 중앙에서의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홈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포항이지만 홈팬들이 있다면 현재까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까지는 이변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10번째 경기입니다. 3위 대구 대 2위 전북의 경기고요. 대구는 수원에게 1대0 승리, 전북은 포항에게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홈패배, 전북 승 쪽에 60.2%고요. 대구는 김선민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경기 연속으로 매 경기마다 퇴장 선수가 발생을 하는 대구의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3승 2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7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그런 대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나쁘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의 모습이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2승 2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대구는 일단 에드가 선수가 복귀를 했고 세징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모습 그리고 전마 전에 김선민 선수가 퇴장으로 인해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일단 김우석이 일단 사후 감면으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신창무 같은 경우에는 풀백으로 나왔고 대한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던 그런 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대구는 여느 경기들과 비슷하게 역습, 세트피스, 측면 플레이, 크로스 공격들이 굉장히 또 날카로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는 한 명이 퇴장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적긴 했지만 퇴장당하기 전과 그리고 이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은 손준호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드디어 KBK 김보경 선수가 시즌 첫 골을 넣었습니다. 중간에 김보경 같은 경우에는 부상도 시즌 중에 있었지만 이번 시즌 PK 실축으로 좀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이었었는데 전북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이라고 보이고요. U22 룰 때문에 아마도 구스타브 대신에는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 상대이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이수빈을 넣기에는 조금은 밀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수빈을 넣기보다는 전반전에는 조규성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무릴로가 이제 바로우와 구스타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릴로가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인데 무릴로 대신에 바로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 같고요. 좌우측에 한교원과 바로우는 강력해 보이고 이승기 선수가 침투나 중거리 항상 날카로운 모습이지만 터지는 날에 비해서 안 터지는 날에는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긴 한데 터지는 날에는 그게 다 유효 슈팅으로 굉장히 또 날카롭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은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무관중이었을 때도 대구의 홈 전적이 조금 좋은 편이었는데 대팍이 경기장이 작아서 10%의 관중 아무튼 한 1000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못할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관중까지 들어온다면 대팍에서의 대구는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징야의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마도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북의 두 명의 용병들이 바로우와 구스타버가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구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분위기를 탄 대구, 그리고 베스트 멤버의 대구의 모습은 전북이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이 측면에서의 공간이나 크로스 공격에 조금 불안한 모습들은 직전 경기였던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실점을 할 뻔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역습을 당할 때 위험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송범근도 지난 경기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고 실점 장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물론 비가 왔었긴 하지만 그 정도 슈팅은 조금 막아줬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아쉬웠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구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구의 세트피스 불안이나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부분, 특히 신창문 선수가 또 좌측 풀백으로 나올 텐데 그쪽이 한규원 쪽인데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원뿐만이 아니라 전북의 용병들을 이 대구가 막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지금의 전북은 위닝 멘탈리티 뿐만 아니라 경기력까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대구의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무패 투픽으로 대구의 무패 투픽 전북 사이드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4위 상주 대 7위 부산의 경기고요. 상주는 강원과 2대2 무승부, 부산은 울산에게 2대1로 패배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 상주 쪽에 57.4%고요. 상주는 2승 2무 1패로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5승 2패로 홈에서의 전적이 나쁘지 않고 무승부가 일단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2승 1무 2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단 1무밖에 없습니다. 상주는 권경현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강상우, 오세훈의 제공권, 그리고 김보섭의 중거리 등 중거리나 세트피스, 크로스, 압박 좋았습니다. 중원에서의 한석종, 그리고 박용호는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동준과 김승준, 그리고 이정엽 대신에 빈치신코가 공격진으로 나왔습니다. 이정엽 선수가 결장을 했고요. 윤석영이 복귀를 했습니다. 호물로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었고, 역습이나 크로스 공격, 세트피스가 좋긴 했지만 결정력은 항상 부산은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결정력이 터지면 부산이 경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경기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정력에 있어서 너무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김현 선수가 교체로 들어오면서 빈치신코와 트윈타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김현 선수가 득점을 하긴 했지만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두 명의 트윈타워의 역할에 있어서는. 일단 이정엽 상태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전 여부에 관해서 두 팀 다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상황이고, 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모습을 봤었을 땐 역습의 스피드가 어느 팀이 더 좋냐라고 본다면 아마도 상주 같은 경우에는 문선민이 또 후반에 교체로 투입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부산이 조금 더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의 이정엽이 빠졌을 때 만약에 이정엽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빈치신코가 나올 텐데, 빈치신코가 이런 김승준과 권혁규 또는 그 이동준과의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는 이정엽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 부산의 중간 공간이 박종우가 없었을 때는 호물로와 이규성 선수가 나오는데 그런 수비적인 역할에서는 너무 공간을 많이 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 자체는 강상우나 한석종이나 박용호나 김보섭 등 슈팅 능력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주고, 밸런스 자체도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무여서 상주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고, 현재는 두 팀이 홈과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봤을 땐 초안은 단통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이 되는 경기입니다. 1일차에 비해서 2일차 경기들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1일차에 비해서. 자, 14번째 마지막 경기입니다. 12위 인천 대 9위 성남의 경기고요. 인천은 광주에게 3대1 패배, 성남은 서울에게 2대1로 패배했습니다. 투표율은 무승부 쪽에 37.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은 3무 2패로 3연무를 끊어냈지만 이번 시즌 승리가 없고, 성남은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홈에서 승리가 없지만 원정에서는 그래도 3승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은 분위기 반전을 하더라도 강등에 조금 가까운 상황이어서 희망이라도 강등에 대한 잔류에 대한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려면 이 경기 또 잡아야 됩니다.
지난 경기 광주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인천의 상황이고요. 아길라르와 마아지가 복귀를 했는데 마아지 같은 경우에는 교체 명단에 있었지만 아마도 몸이 부상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출전을 시키진 않았고요. 일단 저는 후반전에 그래도 마아지가 나왔으면 그래도 중앙 공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아지를 출전을 시키지 않으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무구사를 비롯한 선수들의 결정력이 조금 아쉽고 지원하게 욕심적인 그런 플레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인천이었지만 뭐 중거리나 세트피스 역습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은 토미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득점을 했습니다. 나성호를 비롯한 뭐 박태준이나 김동현 등 경기력 자체는 주도를 했었던 그런 성남의 모습이었고요. 양동현 선수 그리고 김현사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고 압박은 여전히 좋고 뭐 측면에서의 플레이, 뭐 중거리나 역습 세트피스 이런 부분들은 좋았지만 결정력이 조금 아쉽고 빌드업 과정에서의 압박에 의한 패스미스를 하면서 윤주태 선수에게 실점을 했던 성남이었습니다. 인천은 일단 정상 키퍼가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근데 뭐 지난 시즌에 이태희 키퍼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태희 키퍼를 오히려 쓰면 어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그 키퍼가 불안하다 보니까 기존의 수비진 자체도 원래 불안했었는데 더 정상 키퍼까지 불안해지면서 수비진까지 더 흔들리고 더 불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비들은 뭐 공간 많이 내주죠. 세트피스에서도 불안하고 안일한 수비를 계속 보여주면서 실점 장면에서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막지 않으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동점골을 내줬을 때. 그래서 이런 인천의 모습들이 있어서 성남이 서울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인천 수비 상대로 나상호나 토미 또는 김현성이나 이런 양동현의 공격진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남의 이런 불안한 제공권 그리고 수비적으로 세트피스나 후반에 체력이 빠지면서 전반전에 압박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 후반전에 조금 체력이 빠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처럼 후반전에 좀 힘이 빠지면서 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전반에 성남이 선제골을 넣지 못한다면 인천이 조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후반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아지가 선발로 나온다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안일한 수비 그리고 중앙 공간은 마아지가 어느 정도 커버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이 의외로 세트피스에서 아길라르의 킥력을 활용해서 선제골을 만들어낸다면 경기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경기력은 성남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하지만 성남도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많았다 이런 점과 이번 경기 홈에서 승리로 상대팀을 잡지 못한다면 경기 수가 짧아진 이번 시즌 사실상 강등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지금도 가까운데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난 경기 광주에게 패배를 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도 조금의 잔류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일단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고 일단 최근에 두 팀이 만났을 때 홈팀이 이기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무승부가 나오거나 아니면 원정팀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서 투픽으로 인천의 무패 쪽, 성남 사이드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5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내일 J리그죠. J리그 9경기 분석 초안픽 그리고 배팅 내역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